방방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승동 기자도 결혼을 했고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살림을 잘 해나가고 계시는데 살림의 노하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주부도 아니고 갑자기 살림의 노하우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살림살이라고 할까요? 네. 살림살이 뭐 이제 경제랑 관련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뭐 좀 뜬금없지만 저 방어력과 전투력을 균형감 있게 잘 부부싸움? 구사해야 된다. 네. 아니 뭐 부부싸움을 연상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뭐 물론 부부싸움에도 약간 그렇겠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밀당, 소위 밀당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면 이제 방어력은 좀 각자 뭐 우리가 월급 받는 건 뻔한데 봉투는 그거를 잘 저축해서 잘 갖고 나가야지 일단 방어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투력은 재테크라든가 이런 거 공격적으로 이렇게 전투를 좀 하면서 해야 내 집 마련도 좀 하고 조금 월급 박봉에 시달리는 월급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표현을. 재테크를 하고 있나 봐요. 재테크 뭐 아주 기본적인 재테크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전투력이 좀 약합니다. 방어력은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기자들이 박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솔직하게 이제 좀 부끄러울 정도의 박봉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내 월급이 얼마고 뭐 솔직히 이제 다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대화를 통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이어가면 그 뭐 다소 불편한 건 있어도 좀 행복하게 살림살이를 잘 이렇게 꾸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화는 하더라도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얘기도 나면 또 이제 쓸 돈이 많은데 그 걱정인 건 걱정이에요. 예. 제가 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여쭤봤냐면 세종시로 예를 들면 세종시의 살림살이가 이제 점점 좀 빠듯해지는 느낌이 기자로서 이제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굉장히 좀 여유로운 또 주변 지자체에서 좀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시선을 좀 한 몸에 받았다면 이제는 굉장히 좀 빠듯해짐으로써 뭔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세종시 재정 좀 어떻게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위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살림살이 말씀하셨으니까 새 집을 마련했고 여러 가지 살 것들이 많거든요. 이 집에 이제 가구도 채워놓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 그 대외적으로는 세수가 좋고 좀 이제 뭐 부자 동네다 아니면 뭐 좀 자정자료도 좋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들어오는 세수보다 나갈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상 내부 거래를 저 내부 거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내부 거래를 시작한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균형 발전에 관계된 그런 사업에 돈이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게 빚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융자, 지역개발금 융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세종시가 이미 지난해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손을 댄 상태예요. 올해까지 한 1,080억 정도를 썼고 그리고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한 200~300억 정도를 더 받을 예정인데 지금 그 정도로 위기 상태에 내몰려 있고 내년에는 이제 지방채까지 지금 얻어 써야 될 그런 위기 상황에 몰려 있죠. 이승동 기자의 이야기만 들으면 당장 어떻게 이제 부도가 날 것 같은 가게 살림이 붕괴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소위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면 이제 전투력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균형감 네.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 누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당장 올해 지표만 봤을 때는 이거 너무 기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재정 자립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림살이의 튼튼함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데 올해 72.7%로 서울시 다음으로 서울시가 한 80% 정도 됐는데 전국 2위를 나타냈어요. 2018년보다 3.5% 포인트 정도 더 오른 수치고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 이승훈 기자가 지금 언급한 그 걱정에 대한 부분은 올해부터 서서히 그런 세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 더 뚝 떨어지고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고 뭐 그 부분은 이제 이승훈 기자나 저나 3, 4년 전부터 계속 기사를 써왔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 지금 걱정은
되게 긍정적인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종시 좀 경제에 대해서 내부 또 외부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좀 돌파구가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다만 이 점에 대해서 구원투수를 좀 일찍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시 살림살이를 굉장히 평소에 꼼꼼하게 이제 체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그런 분 한 분을 모셨죠? 네. 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네, 세종시의회 윤영권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어떤 분이시죠? 의원님 그 펜 잠깐만 들어봐 주겠어요? 네. 요거 하나로 네. 우리 3명을 다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검도가 무려 5단입니다. 본인 수하에 제자까지도 데리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운동도 열심히 즐겨 하시고 다양한 운동도 즐기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세종시 재정이잖아요. 그렇죠. 재정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으나 요즘 어쨌든 그 차를 내려놓고 다니는 게 이제 세종시 대중교통 요게 그렇죠. 이제 핵심 컨셉트잖아요. 거기에 부응해서 세종시 의원분 중에 전기 자전거를 처음으로 구매해서 출퇴근을 가끔씩 활용하고 계신 또 시의원분이라고 이렇게 일단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도 간단 명료합니다. 네. 소개 좀. 그 펜, 예, 저 펜 하나로 시민사회 어떤 그 견제하셨던 그리고 이제 사회를 또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래도 어떤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 일간지에서도 또 기자활동을 펼치셨고 취재활동을 펼치셨고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중앙지까지 이제 진출하셔가지고 그 기자 활동을 펼치셨죠. 그래서 언론계의 대선배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합리적이시고 논리적인 면도 갖고 계시고. 이 두 분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어떠세요? 출발에 이렇게 좀 칭찬을 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9.5% 단토막이 났어요. 거래가. 지금 국가가 만들어 놓고 지금 아파트 입주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재정이 앞으로 줄어들고 아니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면 나한테 뭐가 안 좋은데 3생활권, 4생활권 공원이라든 도로가 우리 시로 이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4년, 5년 후에는 200억, 300억으로 늘어난다. 먼저 세종시 현재 살림살이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시 현재 재정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2018년까지는 재정이 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신호등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네. 18년까지 파란불이었다가 올해 19년부터 이제 빨간불로 들어오기 직전 노란불이 지금 켜진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종시 이제 재정의 가장 그 근간을 이루는 취득록세, 취득세가 올해 지난해 대비 약 한 24%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이제 감소 때문에 원인인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4천 가구가 더 줄어듭니다. 21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 약 취득세가 400억 정도 감소가 됐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한 430억 정도 취득세 감소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상가가 지금 거래가 좀 아주 곤두박질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거래 부분도 아파트와 함께 취득세 감소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택 기자께서 아마 그 취득록세,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한 구체적인 좀 변화 추이를 살펴봤죠. 지방세라는 것은 이제 그 지자체의 재정 소요액을 주민의 어떤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제 충당하는 그런 세금의 일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주요 세목은 11개 세목이라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 과정에서 그 지방세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득록세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를 신규로 입주하거나 또는 기존 아파트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제 세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좀 뭐 속된 말로 짭짤한 수입원으로 자리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그거 외에 뭐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는 지방소득세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소비세, 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취득록세 요 부분이 그 사실 지방세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었어요 그 동안에. 그러니까 세종시가. 최대 효자 세수였죠. 근데 올해 아마 최악의 수치로 간다고 하면 40%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상가 거래도 이제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소득세 부분도 같이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세율을 조금 인상해줘서 지방 소비세 부분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면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요소인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한 지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걷어들일 세수가 없으니 지금 내년부터 당장 나갈 돈이 지금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도시공원 1문제에 따른 거기에 대한 이제 공원을 사들이는 시가지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고 또 늘어나는 인구 소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뭐 들어갈 수 있는 돈들, 뭐 교통비나 뭐 환경 쪽에 그 청소비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돈들, 또 복권, 그 운영비나 그리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지금 우리 세수에 거둬들이는 세수에 한 5분의 1, 6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갈 돈은 많은데 그렇다면 뭐 향후 2, 3년, 3, 4년 동안은 되게 좀 보릿고개를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돈은 사실 이제 들어올 곳은 점점 줄어드는데 쓸 곳은 점점 많아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세종시가 물론 뭐 그동안은 이제 여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재정 투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늘려왔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느 분야에 그동안 세종시가 가장 예산을 좀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 왔었던 거죠? 분야별로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도로나 공원을 이제 점차 LH로부터 우리 시로 이제 인수를 받으면서 네.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에 비해서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수요가 20년, 21년 갈수록 좀 더 커지는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복지 못지않게 또 시에서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균형발전 예산. 이게 올해만 해도 3천억 원, 3,002억 원 정도로 최초 예산에 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지역에서는 신도시는 저렇게 성장하는데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우리도 세수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발전을 안 하고 있다는 요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쪽 예산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근데 또 신도시에서는 우리 취득록세, 우리가 낸 세금을 균형발전 요금으로 저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좀 터뜨리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도 시에서도 지금 갈등이 좀 빚어지는 부분 어떻게 판단할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방세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계기가 결국에는 아파트 이제 뭐 분양이라든가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뭐 매매도 요즘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현실인데 뭐 매매가 잘 이루어지면 취득록세는 또 거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어떤 어려움, 왜 그 매매가 좀 잘 안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부의 규제죠. 우리 세종시는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세 가지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 강남 수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 부동산 규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얘기를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좀 과도하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에 있고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어떤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당연히 타깃은 소위 이런 표현을 하죠. 미친 집값이라고 표현하는 수도권. 수도권 말고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뭐 당연히 세종시는 과열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도시니까 당연히 특성상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근데 이 기준을 서울과 세종시를 동일 기준으로 동일한 규제 뭐 어떤 약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로 한다라는 것에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성장해서 2030년까지 가야 될 세종시가 차단이 된 느낌. 뭔가 한 단계 넘어서야 되는 부분을 가로막힌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느낌이 아니라 실제 지표로도 충분히 객관적 지표로도 잘못된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에 뭐 심한 거는 맞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 입장에서 부동산 규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이로운 점도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집값이 안정기를 맞은 곳도 있어요. 일부 지역이 뭐 종춘동이나 고운동이나 아름동은 타 시도에서 세종시 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집값을 뭐 청주보다도 오히려 싼 곳도 있고 그래서 세종시 진입을 꿈꾸는 분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집값이 안정된 곳도 있어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재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투기 세력이라든지 뭐 돈이 많은 계층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고요. 다만
기본적인 그 투기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의 요건을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뭐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종시 아파트 59제곱미터, 서울시 아파트 59제곱미터 같은 규제를 받아요. 근데 세종시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2억 2천에서 2억 5천이라고 보통 형성되고 그다음에 서울은 10억에서 13억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둘 다 40%만 가능해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약 8천만 원 정도 받는 거고 여기서는 약 5억 원 가까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을 받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너무 묶어놓으니까 세종시에서는 진짜 사실 그 서민들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하라고 해도 원래는 60%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2년 사이에 40%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또 집을 못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그 서울과 동일한 규제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를 좀 줘야 된다. 지역 상황에 맞게. 부산시는 세종시보다 더 낮은 조정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부터 계속 그거마저도 좀 해결해 달라. 그 LTV가 60%거든요. 거기는 세종시는 40%예요. 그것마저도 부산은 좀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애걸복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취득록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금 뭐 투기 조정 지역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리는 하고 가시죠.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두 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자치분권과 이제 관련된 것인데 아까 이기택 기자가 말 서울과 어떻게 세종과 같은 그 시각으로 이렇게 좀 규제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아파트 이제 분양 시장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LTV하고 이제 그 DTI가 똑같이 40%로 좀 굉장히 지난 정부에서 60%는 낮춰놨다 그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실수요자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실제 이제 그런 그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세종시가 이제 부동산 그 규제를 완화나 해제하기 좀 어렵다는 그 측면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사생활권의 아파트 분양 그 결과 일반 분양이 평균 37대 1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의 경쟁에서도 평균 한 4대 1 정도 나왔는데 결국 아파트 세종시에서 아직도 완판이거든요. 이게 이런 여건에 그다음에 5생활권에 대한 개발, 6생활권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조로 계속 갈 것인데 여기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제 분양이나 입주 물량이 줄면서 취득록세 결국 이제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게 됐고 이제 그로 인해서 세종시의 이제 재정 압박이 이제 점점 더 가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파트 말고 이제 상가 시장도 있잖아요. 상가 시장에 대한 거래라든가 뭐 매매 그쪽도 좀 어렵다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도 많이 보도를 했지만 상가 공실률은 전국 1위. 그다음에 뭐 임대료라든가 매매 지수는 전국 3위권 이내에 뭐 서울 못지않게 올라갔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그 지표 외에도 최근에 하나의 또 지표가 나왔는데 이제 상가정보연구소가 이제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뭐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 세종시의 그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9.5% 반토막이 났어요.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가 줄어든 거죠. 그만큼. 근데 전국 평균이 뭐냐면 25%예요. 세종시는 2배나 높게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5월부터 올 연말까지 그 새로운 상가가 쏟아지는 그 호수가 2,345호가 돼요. 그러면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가 거래도 점점 안 되고 있고 공실은 계속 늘어나고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 그러니까 민간 경제도 지금 아까 이제 의원님이 노란불이라고 했지만 노란불을 이미 지나서 민간 경제는 빨간불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위축이 결국에 이제 불러온 세종시 재정의 압박의 나비 효과로 이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이런 점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재정이 앞으로 줄어들고 아니 지방세가 만약에 줄어들면 나한테 뭐가 안 좋은데 또 이런 아마 질문이 좀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당장 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예상이 되세요? 저는 이제 뭐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취득세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취득세만 바라볼 수는. 그렇죠.
그 취득세 어차피 반짝이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2020년, 30년 이때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올해 세종시 그 세수 규모가 세입 규모가 지금 그 세입 규모를 감안해서 예산을 짠 게 7,1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7,100억 원이 올해 이제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해서 사업들을 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이제 부서별로 막 추진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시민들을 위한 인프라, 뭐 복지 이런 사업들을 각 부서, 세종시청 각 부서들이 이제 그 추진을 할 텐데 최근에 뭐 의원님도 알겠지만 이제 추경을 이제 했었죠. 세종시 전 부서가 1,100억 정도를 지금 올렸었어요. 예. 근데 이제 시가 돈이 없어서 이제 그 예산을 500억 수준으로 지금 자른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 추진을 하기 시작하면 뭐 없앨 수는 없다. 그럼 다른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사업이 줄일 수 있다는 거는 뭐 소소하게 뭐 볼라드, 안전시설 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또 큰 건물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지게 될 수 있고 생활의 편의시설 이런 걸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제 소소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볼라드부터 해서 시민들의 이제 생활에 이제 밀접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이제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업들이 좀 약간 우려가 되고 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절약할 수 있는 거는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먼저 예를 들자면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 연간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억이요? 유지관리비가. 근데 그 비용 예를 들자면 조명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좀 화려하게 좀 뭐 평일에서 주말 뭐 이렇게 계속 연중 이렇게 좀 조명을 좀 밝혀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좀 줄이는 그런 방안 그걸 좀 실질적으로 사실 취득세 감소는 예상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아파트 공급에 대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부분, 즉 전략하는 부분을 그동안에 실행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공공 부분, 공공시설 유지 부분부터 좀 줄여나가야 됩니다.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반 기업들로 가면 우리 가정경제도 마찬가지고 씀씀이를 줄이는 게 당연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한다든지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사실 공공 부분은 사실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인데 그거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인건비 부분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의 수당을 저는 한번 좀 줄인다고 봐요. 시간의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시간의 수당이라는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이 때문에 직원들이 뭐 다 아니지만은 일부가 낮에 다른 일을 하고 네. 저녁에 돌아와서 식사하고서 그때 일을 하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부처별로 그 부서별로 상당히 일 양이 좀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좀 줄이는 것도 과감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줄이면서 또 이제 늘려나가는 부분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특례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 이것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안 써도 될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써도 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임대청사 같은 경우 같은 것도 세가 지금 한 달에 뭐 몇 억씩 나가는 지금 상황이고 5년 계약을 했고 그리고 공공시설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도 2020년까지 한 물가 상승률 반영했을 때 2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인건비도 지금 한 1,40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안 들어갈 돈을 또 투입해야 될 게 별관 증축이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800억 정도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재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게 다 합쳐보면 수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별관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그 세종시 특징이 이제 복컴 있지 않습니까? 복컴이 각 그 동별로 있는데 이게 지금 면적에도 복컴을 좀 신설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주민들이 아름동에 있는 복컴을 보고서 그 사이즈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3,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면에서도 그럼 실제 아름동 3만 명 인구가 되는데 3만 명이 쓰는 복컴하고 3,000명 쓰는 복컴 10분의 1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주민들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복컴 짓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은 유지관리비도 사이즈가 클수록 굉장히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민들과 한번 이런 재정 문제가 좀 터놓고서 한번 사회적으로 합의를 좀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나 자기 지역
동네가 개발되길 원하는데 아우성입니다. 다 곳곳에서. 근데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한 곳인데 그렇다고 다 그 하향 평준화하자니 세종시가 지향하고 있는 2030년까지 도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피해는 이 균형 발전이라는 예산 쪽에서 조정이 많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분명히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민원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면은 뭐 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 집 앞에 좀 놔달라, 우리 집 앞에 놔달라. 계속 지금 그렇게 다 놔주고 있거든요. 시에서.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는 좀 앞으로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사각지대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시액 사업들이 다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아까 뭐 이승동 기자 일부 언급했지만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국립박물관단이라든지 지금 모두 다 지금 지원 상태잖아요. 국가에서 제대로 된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지금 고스란히 국가가 약속을 줘버리는 거거든요. 지방정부가 약속을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복지 예산까지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정말 힘들면. 뭐 정말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장려금이나 무상급식 뭐 이런 예산들이 피부로 굉장히 많이 피부로 들어가다 받아는. 보니까 예, 그런 것도 가능성도 있잖아요. 정말 힘들면. 뭐 출산장려금 같은 사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줄이면 안 됩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인데 최악의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뭐 저희가 일을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세종시의 공공 요금 중에서 이제 전기료가 차지하는 그 금액이 연간 얼마일 것 같습니다. 공공전기료. 네, 그러니까 이제 복컴이나 뭐 이런 복합이나, 시설들, 예, 뭐, 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공원등 이런 뭐 세종시청 뭐 그것이 전기세뿐 다 합쳐서라도 예. 연간 한 지금 98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그 전체 우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3생활권, 4생활권 공원이라든 도로가 우리 시로 이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4년, 5년 후에는 200억, 300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거는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야 되는 먼저. 지금 이제 주추터널, 사거리 터널, 그 터널 2개 터널이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이런 걸 딱 제외하고 전기 요금만 쳤을 때 한 달에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요. 이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안전에 문제 없다면은 공원이나 가로등도 하나 건너서 하나씩 그 뭐 점등을 한다든지 이런 쪽도 좀 작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즉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 이런 거 줄여야 되죠. 그래서 출산 장려금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전하고 그 삶이 좀 축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거예요. 이승 기자 이거 바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아마 댓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왜 출소하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 가정 월급이 늘어나는데 시 재정이 무슨 상관이야? 시민들이 시 재정이 뭐 줄어드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나랑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얘기가 되게 민감하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부담에 대한 그 1인당 채무 부담률은 37만 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과 관계되는 비용은 최후까지 줄이면 안 되겠죠, 이게. 다른 부분에도 먼저 줄여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시설 유지관리 이런 데 먼저 줄여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부의 국가에서 지원도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될 부분 줄여야 되는데 세종시가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들은 좀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공직사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 그동안에 워낙 호황기를 맞았다 보니까 별로 안 보였는데 이제라도 그 노란불에서 멈춰설 수 있으려면 내부적인 노력, 공직자 2천여 명이 되잖아요, 세종시. 그분들부터 먼저 노력할 수 있는 뭔가 가시적인 뭔가 지표를 좀 보여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저도 한 가지 더 보태면 시민들이 이제 분명히 인식해줬으면 좋겠고 세종시가 이제 뭐 부자동네가 아니다 이런 것도 인식해줬으면 좋겠고 시 내부에서도 이제 솔직히 딱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시장님도 이제 브리핑 정례 브리핑 때 뭐 항상 우리는 세금이 좋기 때문에 정부에 아직 손 벌릴 때는 아니 무리하게 손 벌릴 때 시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좀 인정을 하셨어요. 질문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민들이 분명히 그걸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지역개발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융통한 거, 그 사실상 이자를 무는 거, 그 지방채 발행, 그것도 그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내도 될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좋은 그 세단이 있는데 연비가 참 나쁜 차량을 겉모습은 세종시 행정수도 좋은 차예요. 근데 이제 타고 가. 그러면 10,000원짜리를 길가에 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앞으로 차를 고치고 뭐도 꾸미고 이럴 때 돈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안 써도 될 돈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아깝잖아요. 임대청사도 그렇고. 그거를 좀 시민들이 세종시 이퀄 연비 좋은 세단. 연비 연비 나쁜 나쁜 세단이다. 연비 세단이다. 좋은 편이네. 차는 너무 고급스럽긴데 하이브리드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아니야. 재정이 점점 없어진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좀 해결책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뭐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뭐 당장에 얼마 전에 세종시 특별법 뭐 개정안이 아마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좀 어떤 여기에는 뭐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죠? 전문가시잖아요. 아유, 기사를 이제 뭐 같이 이태 기자랑 같이 많이 썼는데요. 교부세 정률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와 세종시는 같은 맥락의 자치분권 모델이잖아요. 그 제주도법에 교부세 정률제 3%라는 게 이제 그 근거법에 담겨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국세의 19.24%가 그 정부에서 지역으로 내보내는 그 재원을 내보내는 교부세 재원이에요. 그게 한 48조, 올해는 한 50조 정도 되는데 제주도에 1조 2천억 정도가 매년 교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세 정률제 3%. 그러니까 정률로 해서 3%를 매년 니들한테 내려보낼게.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냥 0.08%, 48조 50조에 0.08%에서 한 400억 정도가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주도처럼 교부세를 좀 정률제를 해더라. 1%만이라도 1%만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종시법에 근거로 담으려고 하다가 기재부 반대나 이런 거로 묶여서 좀 턴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게 세종시가 법률소를 개발해서 이해찬 의원에게 청원 입법으로 이제 건네줘서 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게 뭐냐면 정주 여건에 한해서 니들 정부가 좀 돈을 더 줘라. 그러니까 이제 뭐 교통 그리고 관광, 문화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관해서 100분의 그러니까 50대 50 정부 시 50대 50 국비 매칭을 할 때 좀 25% 정도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25% 정도 그러니까 100억이 있으면 75억 정도를 정부에서 좀 줘라 더 줘라 이런 거를 이제 그 법에 담겨서 올렸는데 지금 이제 또 기재부의 장벽에 맞춰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게 뭐 원활하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죠.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뭐 네, 10분쯤 너무 먹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저도 헷갈리는데 정리 좀 해주시죠. 저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민간 시장이 위축됐다, 뭐 상인들이 울상이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렇죠. 이제 좀 세종시가 왜 생겼는지를 다시 살펴보면 세종시는 건국 이래 최대 국책 사업 도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 2030년까지 완성기라는 단계별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거죠. 근데 국가가 지금 책임을 벌써부터 막 전가하고 지방에 전가하고 이런 구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네 아파트에서 취득세 많이 받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 아파트도 계획이 최초 계획보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좀 더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 생떼를 불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세종시가 본래의 목적대로 가려면 국가가 아직은 더 신경 써줘야 된다라고 해서 보통교부세 400억, 500원, 올해가 400억, 500억인데 이거를 2030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좀 그 25% 가산까지도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비랑 지방비가 매칭인데 5대 5였잖아요. 5대 5인데 그거를 75대 50대 50에서 75대 25로 이렇게 좀 조정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기재부가 뭐 제가 살고 있는데 사실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자주 좀 가세요. 제가 살 아파트 기재부 건물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래요? 이제 앞으로 좀 친해져야 되겠어요. 좀 자주 근데 이 이제 그 세종시 설치법이 2010년도인가 이게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그 정권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뚝딱 해서 만든 게 설치법입니다. 빈kov스비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모순이 많은데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아까 말씀한 정률제로 한 것은 공교롭게도 이해찬 의원님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총리로 있을 때 제주도는 노무현 정부 때. 근데 사실 세종시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입장이 바뀐 거죠. 여야 바뀌어서
당시 이제 이해찬 의원님은 이제 여당이었을 때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 설치법 당시 이제 지금은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이 이제 집권당이었을 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좀 정률제를 했으면 정말 좋은데 이 지금 정치 상황이 너무 않거든요. 이 설치법 개정마저도 지금 국회에 좀 계류되어 있는데 국회에는 지금 한 2만 건 정도가 지금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렇죠. 2만 건을 지금 회기 중에 어떻게 처리할지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정치권이 이왕에 세종시라고 하는 국책 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 여야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합의한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거나 끝까지 좀 밀어줘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방해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 이게. 그렇죠. 결국 세종시 잘 만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해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살자. 이런 총론은 동의하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결국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정말 합리적으로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좀 올해 꼭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등록세가 니네 세수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포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손을 벌려도 야 니네 그렇게 세금이 많은데 뭘 더 요구하려고 그래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실체가 드러났어요. 세종시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연비 나쁜 세단 예. 그게 드러났기 아, 그리고 때문에 이제 예. 만 원짜리를 뿌리고 내는 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지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그 목표나 수준까지는 못 갈 수 있겠지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명분이 되고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세종시법 한번 개정했었잖아요. 그 예전에도 이제 방송 출연도 말씀드렸는데 그 세종시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요소가 담긴 게 이제 3조의 국가책무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정 지원을 국가가 이제 할 수 있다. 이 해야 한다. 이 강제 규정인가? 하여튼 해야 한다. 그 국가책무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명분으로 좀 활용해서 나라가 좀 우리 세종시 만드는 데서 국가 책무를 다해야 하는 법치주의잖아요, 세종시. 우리 대한민국은. 네. 결국에 이제 행정적으로는 또 이런 노력이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취등록세가 줄고 그러면서 지방세가 점점 악화되고 이제 이런 약간 뭐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이제 없는 구조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또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기 조정 지역에서 세종시를 해제해달라. 또 이런 얘기 아까 앞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제 1,000곳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문을 닫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작년부터 좀 그렇죠. 들려오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중개업자분들 중개업자 그 협회라는 곳에서 목소리를 올 초부터 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부정적으로 보면 너희들 뭐 장사 잘 안 되니까 수수료 많이 못 받으니까 그런 소리 내는 거 아니냐, 너네 이익 집단으로 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 상반기에 그 매매 거래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고 주요 신도시의 주요 지점에 있는 거래는 거의 많이 사라지고 조치원업이라든지 조금 저평가된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구조들을 보고 그리고 또 뭐 매매 전망이라고 하잖아요. 매매 전망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대전이 99%라고 하면 세종은 75%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긍정적 전망이 있잖아요.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지표 자체가 다 하향세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세종시도 세수 자체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제는 세종시 공직자분들도 또 그 이춘희 시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최근 정리브리핑에서도 김현기 국토부 장관하고 사석에서 투기지구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김현기 장관은 어쨌든 뭐 한마디로 하면 노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정부가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게 되면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 얘기가 부동산 중개업자들만의 얘기는 아니고 지역 경제에 켜지고 있는 빨간불을 다시 노란불과 파란불로 좀 되돌리기 위한 어떤 목소리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언제까지 취등록세를 이제 부동산에 기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뭐 지역 뭐 기업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 개발 호재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세종시의 안정적인 좀 재원 확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려되는 거는 당장은 이제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이제 사실상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는 것 같고 앞으로 딱히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이냐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좀 당장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다행히 13일 이제 국회 이전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 그렇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세종시의 개발 호재로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국회가 세종에 의사당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에 좀 효율성도 기여할 뿐더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회를 찾는 인원이 한 연간 한 몇만 명쯤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종시로 온다면은 세종시에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실제 이런 특히 이제 기업이 세종시에 지금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도 결국 국회라는 기관이 옴으로써 불확실성 걷고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도를 마련한 것이죠. 국회가 지금 이제 용역 결과만 발표했을 뿐인데 내년도 이제 실제 설계비 50억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미 지금 10억을 확보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40억을 올해 내년도 본 예산에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했을 때 국회가 세종시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지금 이제 오생활권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 시범 도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연서면에 이제 국가산단이 지금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산단에 대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돼 있는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 LG화학 배터리 부분 이런 부분 그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제 취득세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지금 30-40% 되는데 이러한 그 취약한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법인세가 좀 늘 수 그렇습니다. 예, 법인세뿐만 아니라 고용이 창출돼서 그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환이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겠죠. 이게.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태생부터 소비 도시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청렴결백하고 뭐 박봉에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니까 소비를 해봤자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리고 상가도 뭐 활성화되지 않고 뭐 소비를 많이 해야지 상가가 번창해서 자영업자들 번창해서 그분들이 세금을 내고 뭐 이분들도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임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종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장 이제 마지막 최후의 어떤 최적의 조건은 법인세인데 그 기업 유치인데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반 그 투자 유치 기반은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어요. 계속 세종시가 자율주행, 실증 특구, 국가산단 계속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기업을 담을 것이냐. 그 자율주행, 실증 특구로 지정되면서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뭐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업체에서 시로 문의를 해서 이런 자율주행이 무인 자동차잖아요. 그 관련 이제 앞으로 발전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세종시로 문의로 왔고 결국 질인데 그 국회 세종의사당 목표가 2024년 빠르면 2024년 그렇죠. 정도의 윤곽을 드러낼 건데 그때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을 어떻게 좀 만들어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몇십만 명씩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할 것이냐 현재처럼 외딴 섬으로 있으면 또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방송 전에 누가 하시더라고요. 거기 서울 가면은 잔디밭에는 잔디 보호 밟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면 그냥 거기는 국회의원들만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세종시는 또 가장 좋은 요지를 갖고 있는 중앙공원 쪽에 가장 유력한 입지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 그런 질적인 부분들을 좀 남은 기간 담아가야 되고 그리고 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산단 얘기도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셨고 대기업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윤곽 유치를 확정한 기업들을 보면 좀 소소해요. 사실 50개가 기업이 넘는데 4-2 생활권을 보면요. 테크밸리 네. 거기 보면은 뭐 100인 이상 사업장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50 몇 개 중에서 그렇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 부분이 두 분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또 하나의 이제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국가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아마 그 정부가 발표를 용역 결과 검토를 마치고 발표하려고 하는 공공기관 이전 이 부분이 뭐 여야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20여 개 중에서 세종시가 타깃으로 잡는 그 공공기관은 약 22개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세종청사에 연관된 그 뭐 이런 기관들인데 뭐 예시를 하나만 들면 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국토교통부랑 연결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내려와 준다고 하면 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들로 뭐 특별법 개정을 통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대기업 유치 또 그리고 남아 있는 이제 공공기관들을 뭐 추가로 유치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안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엔 국가의 도움 또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세종시의 역량을 또 키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종시 역량은 우리 자체적으로 키워야 되겠지만은 실제 대전과 충남, 충북 등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세 개 충남, 대전, 충북은 지금 혁신도시 지정 자체도 못 받았기 때문에 위기감이 있거든요. 세종시만 욕심내서 공공기관 유치하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앞으로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어떤 역할, 어떻게 이제 중심을 잡고 이제 나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오늘 견제구의 공식 코너 이제 견제구 한 방씩 던져줄 텐데 먼저 오늘 이희택 기자부터 던져주시겠어요? 빨간불 켜졌다고 경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공공만의 책임은 아닐 것 같고요. 뭐 국가의 책임도 아니고 지자체만의 책임은 아닐 것 같고 민간 책임도 아닐 것 같고 전체가 같이 합심해야 될 부분에서 이렇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종시 경제에 켜진 빨간불 지금 청신호로 바꿔 갑시다. 누구 하나만의 이제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전하고 싶었던 것 같고, 자 견제구 준비되셨어요? 지금 이제 뭐 취득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세수 기반이 취득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얘기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얘기도 나오고 뭐 국가의 도움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되게 웃긴 게 지금 국가가 만들어 놓고 지금 아파트 입주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세종시법 얘기도 했고 국가의 지원 얘기도 했고 기업 유치도 얘기했는데 저는 정부나 그 대기업들이 세종시를 좀 주목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정수도 세종이고 국회 청와대 집무실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미 국회 그 세종분원은 시작이 됐어요. 이전이 설계비가 1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도시의 상징성을 갖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예, 견제구 지금 날립니다. 네. 근데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견제구가 이해서 해도요. 아니라 네. 구애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뭐 구할 수도 있고 견제구도 이쁘게 날릴 수 있는 거고 기업도 날릴 수도 있는 아, 예, 거고. 좋습니다. 네. 네. 정부, 기업들이요. 세종시 이쁘게 봐주세요. 이거 보고 하나 옵니다. 두 분 이제 견제구까지 던져주셨고 또 짧다면 짧고 길다면 또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 같이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면 지금 한번 해주시죠. 오늘 이제 우리 세종시 재정이 좀 힘든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취득세 부분 그 일정 부분인데 이춘희 시장님과 이제 우리 세종시 공직자들 굉장히 뛰어난 분 많습니다.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앞에 있잖아요. 아, 눈에서 레이저 강렬함이. 공도 5단이라고 아까 에너지가. 아무튼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녹화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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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넉넉한 살림살이로 다른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샀던 세종시가 이제는 빚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고민과 노력도 필요할 텐데 서서히 닥치고 있는 이 난관을 세종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